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이 바닥에서 소장만 20년 넘게 하고 있는 선배님의 댓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기, 소방, 기계 세 개를 다 특급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 주간사 자격증까지 있는 이 업계에서는 흔치 않은 이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후배한테 힘내라는 말도 잘 될 거라는 말도 없었어요. 위로도 없었고 덕담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는데, 조언이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그 한 줄을 보는 순간에 왠지 자세를 고쳐 앉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5가지 이야기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듣고 싶어 할, 그런데 아무도 대놓고 해주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대체 그 5문장이 어떤 진짜 속내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준비한 이 이야기 지금부터 가만히 들어보시죠. 그 선배님은 아파트 소장도 2년 정도 해봤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50대 초반에 구조조정을 당하고 이 길로 들어온 사람들과는 조금 결이 달랐죠. 이 바닥에서만 20년 넘게 굴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지금까지 건물이 몇 번이나 바뀌고 계약서가 몇 번이나 갱신되는 동안 그분은 이 일 하나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밖에서 듣는 조언이 아니라 안에서 오래 버틴 사람의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첫 문장부터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쪽 일은 기술직이 아니고 서비스직이다.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이름을 달고 있으면 왠지 기술을 다루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도면을 보고 계전기를 만지고 소방 설비 점검표에 도장을 찍는 그런 전문가의 이미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술직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고, 그렇게 담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술직과 서비스직, 말은 비슷해 보여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는 지식과 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입주민이 새벽에 전화해서 문이 안 열린다고 화를 내고 별것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도 관리사무소에 아무 상관없는 민원까지 떠넘겨도 그걸 견디는 게 일의 일부가 됩니다. 자격증 몇 개 있다고 해서 그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격증이 많을수록 또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걸 떠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그 말을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글로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그 전화를 받아온 사람의 얼굴이요. 화도 내지 않고 그렇다고 웃지도 않는 그냥 익숙해진 얼굴 말입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안 된다고 새벽녘부터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보일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말부터 나갔죠. 기술은 그 다음이었어요. 두꺼비 집을 열어보고 차단기를 내려보고 보일러실 전원을 다시 켜보고 차단기도 확인하고 누수가 있는지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원인을 찾는 건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 선배의 지금 와서 그 선배의 글을 읽으니 알겠더라고요.
이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먼저고 전기나 소방, 기계 그런 건 그 다음이라는 걸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순서죠.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주간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선배도 주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파트 소장할 거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자격증이다. 구인공고에 흔히 붙어있는 주간사 우대라는 말도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요즘은 아주 작은 건물이 아니고서야 그 말 자체가 사라진 지가 오래라고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 간다고. 심지어 그 시간에 쇼폼 영상이라도 하나 더 보는 게 낫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자격증 하나 더 따려고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있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문제집을 풀고 기출문제를 몇 번씩 돌려보고 시험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요약 노트를 넘겨보던 그 일들 말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완전히 헛되다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선배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자격증 몇 개를 더 모으는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장을 하나라도 더 겪어보는 게 낫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스펙을 쌓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20년 동안 몸으로 배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본인도 주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격증을 못 딴 사람의 볼멘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자격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게 실무에서는 별 힘을 못 쓴다는 걸 확인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없어서 못 쓴다는 말과 가지고 있어 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정보통신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법 체계에서는 정보통신 쪽 선임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초급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도 없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업체에서 선임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굳이 개인이 그 자격을 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물에만 계속 있을 게 아니라면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그 선배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조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원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라도 더 있으면 든든할 것 같고 없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런데 그 선배는 그 불안을 자격증으로 채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애써 딴 자격증도 순식간에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겪어본 거겠죠. 전기 자격도 예전에는 특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사만 특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딴 그 특급 자격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딸 수 없는 자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자격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자랑처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예시로 들면서 자격이라는 게 얼마나 시대에 따라 흔들리는 건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시대가 바뀌면 자격의 무게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든든하다고 믿은 것이 내일은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각도였습니다. 신축 현장이나 하자보수 현장에서 일해보는 게 경험이 되긴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굳이 힘들게 그런 현장만 골라서 다닐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현장을 많이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쪽으로 이름이 붙어서 계속 그런 일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해봐도
결국 페이는 비슷하다고. 그러니 굳이 힘든 길을 스스로 골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어디선가 늘 이런 압박을 느꼈거든요. 힘든 현장을 겪어봐야 진짜 실력이 는다는 그런 은근한 압박이요. 커뮤니티에서도 선배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은 흔했습니다. 고생 좀 해봐야 뭘 알지. 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아직 고생을 덜 한 건가?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던 사람이 그거 꼭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다고. 결국 어떤 현장이든 시간이 지나면 배우게 될 거라고. 힘든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평범한 현장에서 오래 버티며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 말이 담담하게 다가왔습니다. 꼭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걸 그 한 문장이 조용히 알려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건 단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책이나 영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시간이 지나야만 알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하다 보면 하나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 지금 당장 다 알려고 애쓰지는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건물 관리 쪽 일은 모든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조금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을 버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그런지 가볍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민원도 또 어떤 갈등도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나간 일이 된다는 걸 그분은 수백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본인도 소장이지만 소장들이 은근히 자기 경험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런 경향이 좀 강한 편이라고. 사회생활 오래 해봤으니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걸러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 이야기는 하나도 부풀리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화려한 말은 하나도 없었고 성공담도 아니었고 또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겪은 걸 있는 그대로 전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자격증은 우대사항일 뿐 만능이 아니고 힘든 현장을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결국 시간이 채워주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그 말들이요. 저는 요즘도 가끔 그 글을 다시 찾아봅니다. 새로운 현장에 나갈 때마다, 처음 보는 설비 앞에서 막막할 때마다요. 그럴 때마다 그 선배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그 말이 가장 든든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오래 버텨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